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그룹 공식 이제 블로그에서 공지사항이 이제 하나 올라왔는데요. 유상증자설 사실무근 관련되는 부분 내용 한번 살펴드리고요. 주가는 오전장에 장중 72,800원 고가 찍고 지금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갭다운 양봉으로. 내용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면 HLB 그룹 공식 블로그에 이 공지사항으로 댓글에서도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긴 있으셨는데요. 유상증자 관련되는 진행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요런 이제 제목으로 1시간 전에 올라왔어요. 자, 일부 유튜브나 아무런 근거나 맥락 없이 HLB의 유상증자설을 퍼뜨리고 있기에 알려드립니다. 자, 유상증자를 전혀 검토한 바 없습니다. 회사의 유동성은 충분하기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동성이라고 하면 최근에 뭐 삼성전자 같은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00조가 넘고 1년 이내에 뭐 이 현금화 가능한 부분들을 유형자산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합하면 한 250조 정도 되는데 최근에 이제 시가총액이 뭐 300조 밑단까지 떨어지면서 PBR로 따지면 이제 굉장히 싼 영역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 특히나 신약 개발한 회사에서는 이 글로벌 관점에서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이거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커미트먼트입니다. 자, 커미트먼트는 뭐냐면 신뢰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의 R&D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나긴 시간 동안에 보통 데스밸리가 5번 정도 있습니다. 후보 물질을 발견하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뭐 노벨상이라든지 이런 걸 받은 어떤 기초 사실에 의해서 이제 후보 타켓을 결정하고 이거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여기서 데스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후보 타켓의 어떤 단백질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후보 물질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어떤 걸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이 단백질을 저해하는지 그 부분을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죠. 여기까지가 이제 D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R 단계죠. 리서치 단계, 연구 단계에서도 두 번의 데스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전임상이라든지 임상 단계에서 임상의 비용의 대부분은 이제 임상 3상에서 70% 이상이 들어가죠. 보통 이제 미국 같으면 3상이 들어갈 때 한 명당 한 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상 정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1000억 이상은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간에 또 이제 이 부분들이 원활하지 못하면 또 데스밸리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HLB 같이 임상을 다 끝나고 이제 NDA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허가까지 걸리는데 또 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막바지 있고, 이거 끝나면 또 끝나느냐? 아닙니다. 또 상업화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물에 성공해도 잘 파는 부분에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걸 또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잘해가지고 퀀텀 점프를 하면 거기에 성공한 회사들을 보통 우리가 빅파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빅파마가 거저저 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자체로 하든지 아니면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인을 하든지 M&A를 통해서 이제 향후에는 극복하거든요. 이제 HLB 단계는 이제 이런 정도의 단계에서 앞에 이제 데스밸리를 지나서 이제 네 번째 이제 이 NDA 과정에서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과정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왜 커미트먼트 신뢰가 중요하냐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에서 신뢰를 한번 잃어버리면 다음 단계로 못 가게 되고 그동안에 들였던 시간과 돈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크래시 되는 형태가 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경영자일만 회사가 이제 어떻게 시장에 신뢰를 주느냐가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진양원 회장이 뭐 항상 저는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근데 그
성공하고 나면 일부분 뭐 이렇게 판다라고 이제 주총회에서는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뢰가 유지가 되어야 장기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회사와 같이 이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신뢰를 훼손하는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회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해야 되거든요. 올 초에는 뭔가 루머너도 장중에 이제 나왔는데 이런 유상증자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도 상장사의 의무입니다. 그냥 우리 일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이건 신뢰에 뭔가가 금을 가게 한다든지 크랙을 가게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주식 시장에 상장된 사로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회사의 입장들과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신뢰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 자금 조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빅파마로 성공하면 이제 매출이나 영업액이 올라와서 그 다음에는 선순환 구조가 됩니다만 그 전까지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왜 중요하냐면 1번이 안 되면 자금 조달이 안 되죠. 특히나 HLB 같은 경우에는 BW나 CB나 그동안의 유상증자를 안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도는 어떤 노이즈는 아니고요. 그간의 이전의 상황을 보게 되면 항상 유상증자를 해서 R&D인데 이제 그 부분들이 주주들이 어떤 생각과 다르게 이제 뭐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명쾌하게 IR을 통해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전략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가야 HLB 그룹이 생각하는 향후의 어떤 기업가치 상승이라든지 허가 이후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선순환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은 다른 어떤 이제 글로벌 빅파마라든지 해외에 있는 신약 개발사들의 어떤 전략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제 뭔가 될 듯 할 때 IR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진행 과정에서 어떤 시간, 어떤 타임라인마다 IR을 하면서 시장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야 향후에 외자 유치라든지 이후의 어떤 상황에서 계획된 어떤 자금 조달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좀 더 이제 리레이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을 좀 줄이는 어떤 부분들인데 좀 더 적극적인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글로벌 기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요 1번, 2번은 이제 바이오텍이 가야 될 기본적인 내적 윤리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망하게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번이 끝나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에 또 실패하면 아무리 신뢰가 되어도 선제적인 자금 조달이 안 되면 데스밸리에 들어가면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그동안에 그래도 잘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의 이해와 투자자들에 대한 이해 정진에 대한 어떤 노력은 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신약 허가 조기에 시장 장악에 막대한 비용이 향후에 필요할 수 있으나 유상증자가 아닌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죠? 그러니까 요런 식의 어떤 코멘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한다가 아니라, 왜냐면 요 과정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이제 그 지분 희석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외자 유치라고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좀 더 이제 전략적인 어떤 선택들을 회사가 고민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요렇게 짧게가 아니고요. 이럴 때 저는 이제 뭐 진양호 회장이나 IR을 해서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승인되고 나면 당연히 하겠죠. 근데 그 중간에도 충분히 하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할 때마다 올 초에 할 때도 이제 이런 어떤 전략적인 어떤 선택들은 조금 이제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노이즈가 나왔을 때는 빠른 어떤 해결을 해야 이후의 어떤 진행 단계에서도 크게 이제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침에 이제 갭다운 양봉이 나와서 72,8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또 이제 그 뒤에는 거래량이 줍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죠. 어제는 이제 아침에 이제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트지 못하면서 이제 그냥 줄줄줄 내려가 버렸는데 오늘은 아침에 뭔가 반등을 시도를 하다가
결국 이제 고가를 만들어 놓고 고가를 넘어가지는 못하면서 지금 일단 양봉 유지를 하고 있고,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비모 인스펙션 NAI로 만든 이 양봉이 의미가 없는 양봉을 만들어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과 피보나치 눌림목 추세 가격인 72,000원대 이 구간에 대한 회복 시도를 제가 이제 이때도 한번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7월달과 작년 12월달 같은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후에 태깅 흐름이 나왔을 때 그게 베스트인데, 베스트가 안 되는 것들은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버리면 또 플랫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플랫형으로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지 라인을 지킬 수 있는 흐름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72,000원대고 볼린저 밴드 상단선 회복이거든요. 오늘도 보면 그 가격이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72,000원대인데 그 가격에 윗꼬리를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윗꼬리가 아니라 양봉으로 감아채는 모습을 보여야 플랫형으로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량이 전일보다 더 줄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버리면 일단 캔들은 작아져 버리고 이제 장중에 등락이 크지 않은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러려면 강한 위치에서 버티고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격이 72,000원대인데 요렇게 순간에 들어오는 물량 말고 계속 들어와서 가버리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안 밀리는 어떤 흐름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아직은 그 밑단에서 이제 가격 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계열 종목에서 하나가 튀어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어떤 선순환 흐름이 뭐 이제 제약이라든지 생명과학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나머지 종목이라도 이제 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또 월요일 이후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조금 있으면 2시 반 이후에는 또 이제 종가 관리 시간 되니까 72,000원 위로 올려서 거래량이 작았을 때 그냥 줄줄줄 새는 형태의 그런 캔들이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고 올리는 모습의 캔들이 나와서 감아채는 모습이 나와야 이 견조함을 유지하면서 다음 단계 기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이 차트상에서 시장에서 형성되는지 이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